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이르면 4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. 이 스타링크가 이미 통신망이 촘촘히 깔려 있어 먹을거리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건 다가올 6세대 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산업부 홍원표 기자 나왔습니다. 홍 기자, 이 스타링크 서비스가 곧 2분기 중 시작을 하는 거죠? 그렇습니다. 국내에서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2분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정부는 오는 17일 이 스타링크 서비스 승인을 위한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할 예정인데요. 이 승인 절차가 끝나고 규제 심사가 완료되면 이르면 4월부터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. 스타링크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낮은 고도에 떠 있는 수많은 위성을 활용해서 통신 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기존에는 기지국에서 전파를 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이제 위성을 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기지국이 좀 잘 닿지 않은 산속이나 해상 또 항공 등에서 기존보다는 훨씬 더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. 네. 스타링크가 쏘아올린 위성이 지금까지 약 6,800개인데 한국에서도 이 위성을 그대로 활용하게 됩니다. 우리와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이 이미 3년 전부터 스타링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성으로도 충분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. 또 스페이스X는 오는 2030년까지 약 4만 대의 위성을 추가로 쏘아올릴 예정이어서 앞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이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 통신 3사가 피 터지게 점유율 전쟁을 하는 국내 통신 시장에 스타링크가 진출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집니다. 결국 좀 미래를 내다본 포석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미 LTE나 5G의 통신 보급률이 97%에 달하는데요. 그래서 기존 통신망에 진출하는 것은 사업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요금제도 스타링크는 한 달에 한 14만 원 정도로 국내 통신사 요금보다 3, 4배가량 비쌉니다. 그럼에도 스타링크가 한국에 들어오려는 이유는 이 6G로 대변되는 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. 여기에는 테슬라의 사업도 연관이 돼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 정교한 통신 기술이 필요합니다. 기존의 기지국으로는 완벽한 구현이 안 된다는 건데 자율주행만 봐도 이 각 나라의 통신 인프라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100% 연결하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 즉,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테슬라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모두 원활하게 연결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. 네, 당분간은 이 스타링크의 위성망과 국내 통신사들의 통신망을 연결한 서비스가 주로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통신 3사와 스타링크도 제휴를 한 상태죠? 그렇습니다. 머지않아 이 6G 시대를 대비해서 국내 통신 3사들도 스타링크와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네. 아직 이 기술이 상용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차세대 통신으로 주목받는 스타링크랑 미리 손을 잡고 있는 게 그 배경입니다. 네. 결국은 6G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스타링크의 이 기술 자문 또 노하우를 가져오겠다 이런 포석입니다.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이 6G 기반의 저궤도 통신 위성을 2기 발사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스타링크가 2030년까지 무려 4만 개를 쏘아 올리겠다 이런 것과는 좀 비교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당장 스타링크가 이제 한국에 도입된다면 통신사들의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네. 향후에 이 기존 통신 서비스에 스타링크를 추가로 연결을 시켜서 대형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좀 적용을 한다 이런 좀 포석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쉽게 말해서는 저가 항공을 탈 때도 기내에서 와이파이를 좀 원활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사람이 아닌 사물이 고객이 되는 6세대 이동통신이 상용화되려면 이 저궤도 위성망과의 연결이 필수적입니다. 그래서 스타링크가 이 자율주행이나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, 이 UAM 시대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다.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은 딱히 경쟁 상대가 없다고 봐도 되겠죠. 그렇습니다. 지금 스타링크의 위성 개수를 따라갈 기업은 없는 상황인데요.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스타링크가 활용됐다 이런 사례는 들어보셨을 겁니다. 또 이번 미국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도 스타링크의 활용성이 좀 화제가 됐는데요.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스타링크 단말기를 장착해서 일종의 이동식 기지국 역할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또 실제 생활에 접목될 경우에는 앞으로 상상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. 네. 지금 이 저궤도 위성 분야에서는
뭐 미국의 아마존이나 뭐 영국의 원웹이 뭐 좀 경쟁자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뭐 현재로는 스타링크가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굳히고 있어서 이 스타링크의 앞으로의 미래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.